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9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나눌 별별 이슈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청약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의 분양단지가 모두 청약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2634가구 모집에 1순위 경쟁률이 무려 0.12대 1, 2107가구가 미달된 채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 물량의 80%가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경기 시흥, 용인, 의정부, 평택, 인천 서구에서 총 6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했는데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하면서 지금 미분양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던데 일단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세가 죽어들었다 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분양가 때문에 그렇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그런데 소장님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일단 분양이 안 되는 건요. 네.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무조건 싸서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청약하죠. 고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단 항상 전 미분양의 첫 번째 원인은 고분양. 이제 규제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전매가 예를 들어 안 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팔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규제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 이제 그런 부분에도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센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입주할 때 가서 전매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입주할 때 임대 가격이 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물량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고분양가다 아니면 분양가가 낮다라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 주변 시세? 주변 시세, 그렇죠? 그럼 결국은 경기가 좋아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낮은 것이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경기가 좋아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고분양가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되나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요즘 약간 비교하기 그렇지만 네네. 요새 창원이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지방 얘기라 전 관심이 없지만 이제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창원에 요새 거래들 막 늘어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미분양 소진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니까 선분양했던 물량들이 있었던 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그 미분양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는 이게 두 개를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하지만 봐가면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분양했던 얘네가 상대적으로 싼 금액일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소진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럼 분양가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주변 시세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창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좋아도, 시장이 예를 들어 좋아들어도 물량이 많아 버리면 이제 그 수요들을 다 흡수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시세가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고분양가다라고 불리우는 가운데 분양 물량도 여기가 엄청난 분양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22만 5,804가구였고요. 올해 19만 8,473가구가 입주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수도권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22만 가구예요. 엄청난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결국은 분양 물량이 쌓여 있으니
분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미분양이 날 테니까 청약 통장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 잘해야지.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러면 청약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이제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근데 수도권도 근데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 이게 이 안에서도 얼마나 우량 물량이냐 비우량 물량이냐 비교해서 봐야 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예를 들어 과천시식정부타운 수도권이에요 아니에요? 수도권이죠. 그거 나빠요 좋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분양 나는 애랑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애랑 차이가 당연히 날 거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너무 큰 사이즈고 뭐 수도권 중에서도 정비 사업 일반 분양 물량들 나오는 데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데들은 막 줄 서고 난리 나고 인기 있는 데도 지금도 시장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눈을 옥석을 가리는 눈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다. 청약 경쟁률 높게 나오고 사람들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줄 많이 서고 아 그럼 여기 인기 있는 데인가 보다. 동네 가서 얘기들 들어보고 부동산 상담도 들어보고 해서 판단을 분양 물량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뭐요? 이게 직업 중에서 이 분양 상담사란 직업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조직 분양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미분양 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직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맨투맨으로 이 직원들이 광고를 열심히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이 조직 분양들이 들어와서 이런 미분양들을 많이 소진하시는 그렇죠. 하는데 이게 한동안 없었어요. 분양이 다 잘 돼서 이제까지. 근데 이제 조직 분양 시절에 능력 있었던 본부장님, 팀장님들 이제 그리고 실장님들 예, 다시 이제 시장으로 수도권 포함해서 들어오시는 시기가 됐나. 예, 이게 몇 년 전에 다 싹 이제 시장 좋아지면서 없어지다가 이제 새로운 직업이 다시 또 힘을 받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이런 미분양이 쌓이게 되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요. 그래서 뭐 중도금 미분양, 그 무이자, 그다음에 옵션 뭐 이런 식의 혜택들. 사실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은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은 부도나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발생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쌓여 있는 물량을 분양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트릭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분양 뭐 상담사들, 뭐 그런 분양하는 실장님들, 뭐 본부장들 와가지고 떼분양하면서 줄 세우기, 그죠? 일부러 시행사가 뭐 분양이 다 됐다라고 남은 분량 정리한다고 사실은 막 겁나게 쌓여 있는데 이런 식의 꼼수들, 트릭들 많이 사용하는데 모델하우스 가보면 좋은 층 몇 개 있으면 4층, 5층 남았대. 이상하다. 15층, 20층 있을 것 같은데 4층, 5층부터 팔아. 그러면 15층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렇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물건들. 그런 어떤 꼼수도 많이 피우기도 하고.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진짜냐? 아니 가짜냐?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 나도 잘 몰라.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지. 저도 받아보질 않아서. 아 그래요? 예. 이 막연한 그러니까 네. 있다 정도 아니 경험해본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네. 잘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할인도 있어요. 아직도 지금 2010년 11년에 입주한 아파트 지금 30% 할인하고 그런 데 있어 수도권에. 아직도 미분양이야. 그때 그거 할인까지 가려면 일단 그거부터 해야 돼. 입주가 준공이 다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되냐면 선분양 아니 우선 임대. 아니 그거 단지마다 달라. 단지마다 달라요. 어.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프터 리빙 제도라 그래서 일단 전세 2년 살아보시고 나중에 뭐 계약 예,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주는 형태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경험해봤던 데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파트인데 20%
평균 20% 할인해가지고 공급이 그냥 말 그대로 할인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건 재개발이니까 가능.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대연에 그렇지. 그다음에 총회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연히 기존 분양 계약자들 반발은 했지만 그렇게 처리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꼼수 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분양가는 똑같이 해. 근데 잔금 납부 기간을 10년 이렇게 길게 하면 일단 들어와 사시고 잔금 10년 그렇죠. 잔금 10년을 주는데 선납 할인 개념을 둬서 5% 선납. 그래서 잔금 날짜가 10년 뒤인데요. 선납하시면 선납 할인 해드려요. 선납 할인은 기존에도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수를 할인하기도 하고 별다 했죠. 근데 이제 네. 분양이 많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단지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분양 쌓이고 미분양률 얼마나 되는지 이건 지역별로 이제 통계들 나오고 할 테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미분양들이 쌓이면 앞으로 더 나올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나올 애들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주 물량도 걱정이죠. 수도권도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나가는 지역도 있고 이제 입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말하면서도 겁난다. 자, 좀 지금 그 지역별로 조금 물량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면서 사실 미분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연동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